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적한 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공동묘지 자리에는 토지개발 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들을 이장해야만 했고, 많은 인부들이 묘지 이장 작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장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 주인 없는 무덤 하나 때문에 작업의 진척이 없었던 것이었죠. 인부들은 이곳저곳에 연락을 해보며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인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무덤은 한많은 여자의 무덤입니다. 남성은 무덤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는 20년 전 이 시골 마을에는 조선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선소 옆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모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식당이라고는 하지만 모녀 단둘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엄마와 그녀의 딸 순이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식당에 항상 식사를 하러 오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성격 좋아 보이는 이 남자는 항상 허물없이 순이의 엄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식당 일도 종종 도와줬습니다. 순이는 엄마와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남자도 순이를 좋아하고 있었죠. 남자는 용기를 내서 순이에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남편을 생각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직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며 조용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하는데, 그때 안방 쪽에서 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다가서자 방문 틈 사이로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모습을 순이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충격을 받아 집을 뛰쳐나갔고, 그런 순이를 발견한 남편은 당황해서 순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절벽 위에서 대치했고, 자신의 뒤를 쫓아온 남편에게 순이는 배신감에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오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자신의 두 눈으로 불륜 현장을 똑똑히 본 순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화를 냈죠. 그런 순이의 모습에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점점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칠게 순이를 높은 절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순이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고, 남편은 구할 생각조차 없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다음날 바다에서 순이의 싸늘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인파와 경찰들 사이로 순이의 시신과 그 시신을 붙들고 오열을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남자는 경찰에 부부싸움으로 순이가 집을 나가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별다른 증거도 없었기에 경찰은 순이의 죽음을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자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순이의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살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남자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엄마는 매일 남자에게 찾아가 추궁을 했지만
남자는 끝까지 발뺌하며 순이는 자살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의 엄마를 바닥에 밀치며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망언까지 스스럼 없이 내뱉었습니다. 남자의 그런 모습에 순이의 엄마는 오열하며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딸 대신 몸이 썩어 죽을 거라고 남자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병으로 쓰러진 순이의 엄마는 며칠을 앓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자는 이상하게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왔고 밤에 잠에 들지 못하는 정도까지 아파왔습니다. 그날도 잠에 들지 못한 채 남자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실로 나왔는데 남자의 귓가로 어디선가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짝 긴장해 있던 남자는 안심하며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무심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남자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의 등에 물에 흠뻑 젖은 순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기어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런 남자의 앞으로 순이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남자의 뺨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두 눈을 감은 채 비명을 질렀고 눈을 떴을 때는 거실 소파였습니다. 그저 악몽을 꾸었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남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거울에 남자의 모습이 비쳤고 남자는 무심결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에서 순이가 만졌던 자신의 뺨에 뭔가 이상한 게 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순이 엄마의 저주 때문이었는지 그 악몽을 이유로 남자의 몸은 조금씩 썩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순이는 매일 남자의 꿈에 나타나 한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남자에게 손을 뻗었고 꿈에서 깨어나면 순이의 손이 닿았던 피부는 썩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극심한 공포감에 잠에 들지 못하고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정신이 미쳐버린 남자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순이의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로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저주 따위는 없어. 죽은 네 몸도 분명 썩어 있을 거야. 남자는 미친 듯이 순이의 무덤을 삽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죽은 지 한참이 된 순이의 시신은 단 한 군데도 썩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남자는 순이의 시신 앞에서 놀라 넋이 나가서는 그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다음 날 순이의 시신 옆에 썩어서 부패한 채 죽어있는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순이 엄마의 저주 때문에 남자가 죽었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업보를 받은 겁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저 주인 없는 무덤인 줄 알았던 무덤에 대한 사연을 들은 인부들은 20년이나 된 오래된 이야기를 어찌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순이의 무덤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던 남성은 자신을 순이의 사촌동생이라 소개했고 드디어 순이의 묘를 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를 이장하기 위해 무덤을 팠는데 놀랍게도 20년도 더 지난 순이의 시체는 썩지 않고 멀쩡했다고 합니다.